그러자 민주당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특검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9개월 반나절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입니다. 나아가 헌법상 삼권 분립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제2요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헌법 불복입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며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입니다.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의 카톡 검열을 운운하고 있는데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일반 국민 카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도 외환죄로 수사하고 우크라이나에 군 전황 분석팀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까지도 해외 파병으로 규정해서 외환죄로 수사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압수수색 제한 규정 적용 배제, 일방적인 언론 브리핑 규정 등 여러 문제점이 법안에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하여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의 유효성 논란, 관할법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특검 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맞게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는 비상계엄 특검 법안에 대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어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에 강요하고 협박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할 특검 법안을 중심으로 특검 논의에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민일보 정우진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특검 저희가 발의하는 거 108명 강론 발의하겠다는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쯤 우리 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제3자 특검의 발의 여부, 발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어떤 형태로 어떤 대상과 주체를 어떻게 해서 발의할 것인지 등을 내일 의총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108명 전원으로 발의할지 아니면은 일부 의원 명의로 발의할지도 결정될 것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생각해 주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 제3자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 발의 여부 자체를 내일 의총에서 논의하고 만약 발의하는 것을 결정된다면은 어떤 범위로 발의가 될 것인지 발의를 할 것인지 그것도 내일 의총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난번 재표결 때 다른 분한테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아직 발의가 최종 픽스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자체 특검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제안한 그 내란 외환 특검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또 더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상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의 안을 관철시킬 예정인데
민주당이 월요일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강행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협상을 할 생각이라면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월요일에 예정된 법사위 내란 외환 특검법 강행 통과를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석님, 그래서 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외환죄를 갑자기 카드를 꺼내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가요? 글쎄, 의도까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당을 더더욱 옥죄려는 그런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라는 것이 사실상은, 특별한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의구심, 민주당이 계속해서 제기해왔던 그런 의구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외환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거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KBS입니다. 당지지율 좀 개혁 전으로 그냥 상상하고 있는 당지지율. 당지지율 상승 추세인데 지도부에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글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기대서 우리가 전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던 이런 당 분위기를 이제 좀 활력을 주는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기대서 어떤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저희들도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석님, 흥정의 신민정입니다. 개헌 국면 전에는 정광훈 목사랑 당이 선긋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집회 많이 의원님들이 찾아가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집회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양측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찬반 집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우리 당 의원들께서 일부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집회 현장에 가다가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조우하는 것 뿐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과 당 차원에서 정강훈 목사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재 변론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오히려 당에는 좀 악재가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좀 차태원 시장하고 다른 맥락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했을 경우에 신문 안전 보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더 계실까요? 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랑 헌법법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게 이제 추천권이라던가 아니면 수사기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건 어디까지 좀 논의가 되어 있는지. 수사 주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일방적인 특검 추천을 고집해 왔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심판을 법원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법원이 또 기소할 주체를 선정한다는 이 자체가 맞느냐.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법원 장이 추천하는 이 방안과 또 다른, 예를 들면 대한변협이나 교수 학회나 그런 추천하는 방안까지도 저희들은 열어놓고 같이 고민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여러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의 수사기관이 필요할 것인지, 수사는 거의 완료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수사기관 문제도 과연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는지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없죠. 예, 아까 하세요. 계속 국민일보. 강론 발의 얘기도 사실 이탈법 방지 차원에서는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또좀뭐 이탈법 방지하기 위한 좀 대책 같은 걸 원내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두 표면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서요. 특별히 그런 방안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특검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라면은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의사가 반영된 특검안 또는 우리가 협상에 임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거부를 해서 이게 안 된다라면 오히려 우리 당 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민주당에서 14일이나 16일 표결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국회의장님 측에 좀 표결 미뤄달라 이런 대한 소통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은 내일 논의 결과에 따라서 의총에서 논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제3자 법안, 특검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또는 민주당이 발의한 저 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 정해지면은 민주당 일방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도록 의장님께 저희들이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저 부총님 저 의견이 시도하드립니다. 혹시 네, 먼저 미디어 TV에서 나도 고발을 해서 캠페인을 하던데 그래서 민주당이 불법행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불법 행위라고 하던 것이 그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법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것은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라고 선전 선동을 해야 됩니다. 사후에 그 내란 또는 계엄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또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건 의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새롭게 내란을 하자라고 선동하거나 선전해야지 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까지도 내란 선동죄로 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을 모르거나 법을 알면서도 악용하려는 것이죠. 선생님, MBC 소환입니다. 혹시 그 민주당의 특검안 중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 전 원내대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국민의힘이 빠져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 부분이 뭐 악의적으로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그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난번 특검 법안 표결할 때도 주장을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로 추경호 대표를 겨냥한 그런 특검 법안 수사 대상이라면은 저희들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